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24일 금요일 밤 8시 11분입니다. 오늘 밤 미국은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아침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침 영상은 미국장 마감을 살펴보는 시간인데 주로요. 근데 오늘 밤 미국이 휴장하면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저도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영상 없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한국장, 아시아장 마감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일단 미국장 상승 마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혼조했어요. 다만 뭐 요즘에 이제 타이완도 강하고 코스피도 강하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은 반도체가 강하구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재밌는 게 또 반도체는 강했지만은 배터리, 2차 전지주들 이런 애들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딱히 2차 전지에 무슨 악재가 있다 이런 거 같지는 않은데, 물론 여기 설명은 뭐라 많이 써놨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빠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나 오늘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은, 중국 본토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단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또다시 어떤 저항이 누적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위안화도 한번 보면 좋겠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무튼 중요하게 볼 자리가 어쨌든 여기 위쪽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네요.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튼 이 정도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아무튼 계속 하락 추세 진행 중이죠. 하락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쉽게 추세 전환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모양만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어딘가를 지금 대부분 어딘가에서 지금 부담이 느껴지죠. 어딘가를 못 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있어갖고 반도체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타이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참고로 타이완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신고가를 오늘 또 신고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타이완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여기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는데 왜 중요한 자리였겠어요? 여기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였으니까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거 넘어갔으니까 차트상으로만 보면 대세 상승이죠. 또 올라가겠죠. 또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예요. 근데 아무튼 오늘은 삼성전자도 윗꼬리가 살짝 보이고 오버슈팅 기미가 보인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인지 어쩐지 일단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 많이 일단 상승폭을 좀 많이 되돌리긴 했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대만 이 반도체 쪽이 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강한 거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한 거에 영향이 있겠죠. 그죠? 야, 정말 급등을 하고 있네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전고점 부근까지 좀 급등을 해 있으니까, 솔직히 여기서 갑자기 무슨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걸 손쉽게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진 일단 않고 있고, 여기 어딘가가 이제 저항이겠죠. 전고점 저항이니까 전고점 저항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고, 어느 정도 목표치도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으니까 좋게 보지는 않을게요. 일단 그래서 반도체의 호시절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 우리 의문을 한번 가져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이제 오버슈팅기가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아주 무거운 이제 전고점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거. 물론 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오버슈팅 끼가 있다라고 그냥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표현을 드리는데, 그 슈팅이라고 해서 내일 못 오르냐 그러지 않죠. 슈팅 나오면 그 슈팅이 그 다음에 더 세게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까지 대부분 어떤 건전하지 않은 모습들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 때문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타이완과 삼성전자, 코스피가 강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별로 건전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 줘야지 삼성전자에도 더 좋을 텐데, 얘도 일단 중요한 저항에 걸려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 휴장이에요.
아무튼 요즘에 반도체가 좀 강하길래 반도체에서 관련된 몇 가지 친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를 봤고요. 전반적으로 다 봤죠. 일단은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코스피에 관련돼서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400 부근 와 가니까 400이 또 무거운 저항이니까 뭔가 해봐야 되겠죠, 그죠? 뭐 끝까지 기다리실 분들은 난 400 터치하는 거 보고 400에서 나는 숏을 매수하겠어. 뭐 가능합니다.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400 부근 오늘도 398까지 올라갔다 왔으니까 아무튼 뭐 분할 매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근데 이미 다들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미 뭐 계좌가 다들 가득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해요. 뭔가로 이미 다 계좌가 차 있을 것 같은데 포지션들이 다 구축돼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섣불리 움직일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치열한 격전지니까요. 격전지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싸워서 결론 나면은 뭐 어떻게 할지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괜히 막 속임수 주는데 괜히 뭐 어설프게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 있으시면 움직이시든가요. 근데 아무튼 저는 자신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요. 굳이 지금 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옵션들을 보시면 아무튼 원웨이 상승 가능도 했는데 좀 그저 위에 저항이 있으니까 좀 밀렸어요. 그래서 막 속 시원하게 콜도 막 가지는 못했고 풋옵션들은 좀 죽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좀 속도와 폭이 좀 가파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근데 물론 그래도 더 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더 오를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가 오버슈팅 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내일도 더 오를 수 있다고요. 내일도 더 올라가면서 이 선물지수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튼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뭐 나는 뭐 숏을 몰빵하네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러한 단기 반등, 단기 상승 추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음봉 나오는 거 확인하고 움직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딱히 뭐 여기서 뭐 불안해하거나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강한 거지 지금 한국이 강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랬어요. 1년 내내 6월 달부터 그랬어요. 6월 달부터 미국 계속 올라가는데 6월 달부터 한국은 계속 빠지기만 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디커플링 장세라고요. 디커플링 이유는 뭐다? 미국의 긴축이다. 근데 긴축이 시장에 완전히 다 반영된 이슈냐?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죠? 긴축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유로존도 긴축을 한다 그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긴축이 다 반영됐냐? 저는 일단 반영됐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라는 거.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미국의 긴축에 신흥국이 떨고 있다. 이게 본질인데 이건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딱히 뭐 바뀔 건 없다. 바뀌는 거는 지금 이제 코스피 선물지수와 삼성전자의 가격이 좀 바뀌는 거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 걸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앞으로 대세 상승이 오고 뭐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갖고 앞으로 뭐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고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아무튼 지금의 움직임들이 지금의 이런 뭐 코스피의 상승 이런 것들이 윈도우 드레싱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런 측면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2월이니까 그래 올해 전반적으로 미국이 강세였으니까 그래 뭐 연말이니까 상승으로 뽕을 뽑아 먹을라 그러겠지 라는 생각 정도로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마치 2019년 20년 겨울 그때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스치고 가긴 갔어요. 이 저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 코스피 선물 차트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2019년, 17년부터 해서 2018년 1월 달에 고점이 나왔어요. 2018년 1월 달에 이렇게 딱 고점이 340.3이 찍히고 나서 그 뒤로 나서 계속 하락 추세가 하락 추세 쭉 이어지다가 여기부터 2019년 여름 여기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반등을 시작했어요. 당시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와 이제부터 이 1년 반간의 하락장을 끝내고 반등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일종의 그죠? 지금 와서 보니까 연말 종가 관리 이런 차원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왔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물론 당시에는 아주 다들 그럴듯한 이유들을 갖다 붙였죠. 어떻게 해서 오르고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르고 막 별별 이야기를 다 갖다 붙였는데, 아무튼 좀 이제 지나고 나서 그냥 이제 드라이하게 보니까 윈도우 드레싱 한다고 쇼한 거네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물론 이때 뭐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요. 뭐 미중 무역 분쟁도 뭐 조금 뭐가 좀 좀 뭐 완화되고 뭐 이런 것들 좀 있긴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아무튼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오르더니 전염병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폭락을 하더라라는 게 이게 이제 지난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드는 생각은 요즘에 왠지 우리가 이런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때도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특히 이제 이런 구간에 생각을 했던 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하락 추세가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쉽게 끝나진 않을 텐데 왜 여기서 반등을 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반등할 리가 없는데 하락 추세를 끝내려면 분명히 다들 살 떨리는 폭락이나 투매를 몇 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근데 잘 올라가네 싶으니까 추세 전환 됐나 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죠. 근데 아무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니까 어땠어요? 결과적으로 하락 추세의 연속이었죠. 뭐 물론 여기서부터 내려오던 이런 하락 추세를 뭐 잠깐 이렇게 올랐으니까 잠깐 극복을 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고점을 높이진 못했었죠. 결과적으로 아무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큰 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더라라는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봤을 땐 딱히 뭐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해봐야 될 거, 뭐 사실 생각해볼 것도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긴 되는데, 굳이 뭔가 어떤 시나리오 이런 게 있을 거라면은 그래도 뭐 내년 초까지 해서 뭐 1월 초까지 해서 그래도 반등이 좀 올라올라나? 반등이 좀 이렇게 좀 더 올라올 수 있으려나? 아니면 그냥 죽으려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언제까지 옆으로 길 수는 없을 거고, 분명히 뭐 어떤 슈팅성을 주면서 사람들을 한번 속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순순히 아래로 보내거나 뭐 둘 중 하나 하겠지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상상력들을 한번 잘 펼쳐보시고요. 아무튼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뭐 팝콘이나 먹으면서 가만히 지켜볼 뿐이에요. 달라진 건 없다 이러면서 지켜볼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치 느낌이, 물론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때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오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아무튼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이제 뭐 개인들 뒤통수 다 쳤으니까 이제 뭐 그만 오를 수도 있고, 모르죠. 하여튼 400은 안 넘었다, 이 이야기만 드릴게요. 코스닥 150쪽은 이평선들을 빽빽하게 모아놓은 채로 이렇게 보시면 일단 3거래일 동안 어딘가에 저항을 만들어 놨죠. 1490이 저항이다 라고 일단 확인은 해놨는데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년 내내 옆으로 기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평선들이 가득 잘 모여 있고요. 어떻게 될지, 그죠? 뭐 당장 어떻게 뭐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좀 더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분명한 건 내년쯤이면 그래도 이 이평선들이 쫙 펴지지 않겠습니까? 이평선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위쪽이 됐든 아래쪽으로 됐든 하여튼 이평선들이 쫙 펴지는 게 내년이 되지 않겠냐 싶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씨 뿌리는 계절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정도를 드렸고요. 오늘 아무튼 뭐 2차 전지가 급락했네 중국에서, 뭐 그래가지고 오늘 뭐 종목들 심심해서 좀 쭉 살펴들 보긴 봤는데, 아무튼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1년 연말쯤 다 돼가니까 과연 올해 코스피 대형주들은 뭘 했나라는 거 간단하게 한 번만 좀 더 체크를 좀 해보긴 할게요. 여러분들 1등 삼성전자 종목인데 결국 1년 내내 하락 추세였어요. 그죠? 1년 내내 하락 추세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사실 방금 전에 코스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건데, 아무튼 하락 추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투매도 없이 이렇게 어설프게 이렇게 하락 추세를 끝낼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이게 일단 의문이긴 해요. 아무튼 의문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는 모든 시세는 다 그래요. 투매에서 시작해서 오버슈팅으로 끝나죠. 근데 이거 투매가 나왔냐? 오버슈팅은 나왔다라고 오버슈팅은 나왔다고 봐요. 삼성전자 오버슈팅은 분명히 나왔다라고 봅니다.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면 뭐겠어요? 오버슈팅은 나왔고 하락 추세로 전환은 된 것 같은데 투매가 안 보인다, 그죠? 투매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투매 안 끝내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고 얘가 여기를 넘어가고 뭐 여기를 넘어가면서 상승 추세로 안전하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전자가 그래서 1년 동안 뭐 했냐? 아무튼 지금은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오르는 것 같고,
지금은 뭐 했냐? 그러니까 올해 내내 삼성전자는 뭐 했냐? 저항을 확인했다. 저항을 확인하고 저항을 누적시켰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한 일이죠. 올해 내내 한 일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 제가 봤을 때는 1년 동안 장사한 거를 수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부터 오르면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해서 공매도를 철저히 누적시키고 선물 매도 시켜서 1년 내내 털어먹고 쇼커버링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버슈팅 끼가 이제 슬슬 이제 오버슈팅 삘이 좀 나는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많이들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RSI 같은 이런 보조지표들은 어느덧 이 고점 부근까지 어느덧 약간 과열 신호 부근까지 일단 왔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격도 말씀드릴 건데, 이격도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 이격도가 한 뭐 90, 89 정도 왔다. 이 정도면 보통 뭐 반등이 나오거나 한다. 더 가더라도 여기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쉬었다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명히 단기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심했긴 심했던 거예요. 이격도 측면에서도요. 그러니까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격도라든가 어떤 뭐 단기적인 하락이 너무 심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싹 다 해소가 되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낙폭이 과했다라든가 올해 내내 너무 많이 빠졌다라든가 이런 점들은 일단 싹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점들 좀 지켜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뭐 선물 같은 경우도 거래량들은 좀 많이 줄었죠, 그죠? 다들 휴가 가서 그런 것 같아요. 윈도우 드레싱 이런 거로 좀 그냥 다들 영혼을 다해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하는 척만 하는 것 같아요. 종가 관리나 하자 이러면서 살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르는 것 같다, 영혼 없이 오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좀 드려보고, 아무튼 그 종목들 몇 가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올해 뭘 했습니까? 올해 초에 뭐 하나, 둘, 뭐 삼산, 뭐 등등, 삼산뿐만이 아니고 조금 넓게 보면 뭐 다중천장형 이런 걸 만들고 얘도 결과적으로 저항 누적시키고 시원하게 시세 주고, 그죠? 지금 반등 중이죠. 과연 이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글쎄요. 하여튼 올해 내내 얘도 저항 누적시킨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이닉스, 네이버도 결과적으로 작년에 세게 오르고 올해까지 해서 올랐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다양하게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고 이평선들이 모여있거나 뭐 이런 모습들, 다들 어떤 1년 내내, 그러니까 올해 내내 추세 전환을 시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봤던 세 종목들, 그죠?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뭐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표현들. 삼성바이오 얘도 결과적으로 올해 이평선들 모여있고 딱히 뭐 어떤 엄청난 변동성을 주기보다 비교적 어떤 좁은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초까지 시세를 많이 주긴 줬는데 결과적으로 얘도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빠지고 있다는 거, 이평선들이 꼬이고 있다는 거. 오르긴 올랐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위쪽에서 자꾸 저항이 이제 누적이 되고 있긴 합니다. 뭐 현대차, 뭐 코스피하고 비스무리하네요, 그죠? 얘도 뭐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어떤 뭐 이런 하락 추세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들. 2차전지 오늘 뭐 중국의 급락에 영향을 받았는데 어쩐 얘는 1% 올랐네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뭐겠어요? 결과적으로 빨간 선이 올해 보죠. 여기는 빨간 선부터가 올해인데 결과적으로 계속 저항이 누적되고 있지 않냐, 고점만 확인했네, 얘도 고점만 확인했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G화학은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를 벌써 만들고 가고 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결국 얘도 올해 내내 고점을 확인한 거고 추세를 전환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나마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좋아 보이는 게 기아차하고 KB금융, 요거 두 개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 보인다고요. 그나마 수급이 좋다고요. 저항을 누적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얘는 저항 누적시켰다라고 그렇게까지 뭐 세게 말하지는 못하겠고 횡보했다라고 좋게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얘도 위쪽에 저항들이 쌓이고 있죠. 이런 자리들의 저항들이 쌓이고 있죠. 여기 지금 세 번째 도전하는 자리인데 여기 88,000원 이 자리가. 아무튼 다들 일단 저항이 누적되고는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얘도 뭐 위에서 누가 한번 시원하게 팔아먹고. 아무튼 이런 신규주는 별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신규주는 뭐 제외. 셀트리온 같은 친구들은 벌써 뭐 작년 겨울부터 저항 누적시켜갖고 하락 추세 중이죠.
할 말 없습니다. 그죠? 얘도 뭐 현대모비스 뭐 사실 이 밑으로 가면서부터는 전부 다 시가총액도 작고 이러니까 제가 굳이 뭐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얘네들도 전반적으로 다 어떤 저항을 누적시키고 추세를 이미 추세가 전환된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말씀드렸다시피 KB금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시가총액 상위 중에선 KB금융이 가장 그래도 좋아 보인다라는 거. 아마 뭐 미국의 긴축 뭐 이런 거에 미국이 긴축한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국도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주라고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얘는 저항을 누적시킨 모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이런 모습이면 저항을 누적시켰다라기보다는 뭐 6만 원을 가기 위해서 5만 9천 얼마에 있는 저항들을 소화하고 있네요. 삼각 수렴형이네요.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는 뭐 그냥 이제 뭐 나머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올해 내내 뭐 했냐? 저항을 누적시켰다. 저항 누적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튼 이 저항이 누적된 원인은 뭐냐? 신흥국이라 미국이 긴축한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거다. 뭐 그러면은 이제 긴축이란 재료가 선반영돼서 이제 코스피는 대세 상승의 길로 가느냐? 모르겠다라는 거죠. 긴축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거고, 인플레이션은 눈만 뜨면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뭐 어차피 미국장 이야기 할 거 없으니까 오늘 한국장 이야기를 오래간만에 조금 길게 해봤던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조정받고 있는데 아무튼 삼각 수렴형이고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딱히 뭐라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는 쉴게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